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고대의 무역로 실크로드가 어떻게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단순히 비단이나 향신료만 오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날 쓰는 돈의 개념, 그 씨앗이 어떻게 싹 텄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인들이 팔려는 비단보다 그걸 사기 위해 들고 가야 하는 동전이 훨씬 더 무거웠다면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그 무거운 돈을 들고 가다가는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기 십상이었죠.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인들이 마주했던 딜레마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상품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그걸 결제할 돈은 너무나 무겁고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바로 이 엄청난 불균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융혁신을 불러온 도화선이 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해답은 놀랍게도 종이였습니다. 이 종이가 어떻게 마법을 부렸는지 보기 위해 우리 함께 송나라 시대의 중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송나라는 경제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역량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거운 철전이나 동전으로는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교자의 작동 원리는 정말이지 천재적으로 단순했습니다. 상인들이 무거운 동전을 믿을 만한 곳에 맡기면 그곳에서 이만큼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종이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상인들은 그 무거운 동전 대신 가벼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종이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 원할 때 실제 동전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부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형태만 바꾼 것, 바로 가치를 물리적 실체에서 분리시킨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요. 중국이 돈을 가볍게 만들었다면 이슬람 세계는 돈을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금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해요. 실크로드의 중심부를 장악했던 무슬림 상인들은 생각의 판을 바꿨습니다. 왜 굳이 돈이나 돈의 증서를 옮겨야 하지? 그냥 신용을 옮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한 거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교자가 보관된 돈을 대표하는 증서였다면 환어음은 그냥 내가 빚을 갚겠다는 약속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교자는 언젠가 실물 동전으로 바꿔야 했지만 환어음은 멀리 떨어진 대리인들끼리 장부상으로만 정산하면 끝이었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갈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죠. 이 차이가 무역의 규모와 속도를 그야말로 폭발시켰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세요. 사마르칸트에 있는 상인이 물건을 사고 바그다드에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어음 한 장을 써줍니다. 그럼 물건을 판 상인은 그 어음을 들고 바그다드에 있는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가요. 그러면 대리인은 장부 정리를 통해 돈을 지급하죠. 2,400km나 떨어진 두 도시 사이에서 동전 한 대 옮기지 않고 거대한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아이디어는 멈추지 않고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부흥하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제노바와 베네치아에 도착해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 바로 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되죠.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똑똑한 상인들은 이슬람 상인들의 신뢰 네트워크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걸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자. 바로 이 순간 개인들 간의 사적인 약속이 도시가 보증하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체계화와 공신력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부의 거래를 기록하고 환전이나 결제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국제무역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으로 또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금융 도구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으니까요.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 개념, 환어음이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약속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약속이 가장 먼저 진화한 형태가 바로 현대의 수표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은행에게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내리는 표준화된 지시가 된 거죠. 여기서 아이디어는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과거의 빚을 갚는 약속을 넘어서 아예 미래에 쓸 돈에 대해서 미리 지불을 약속받는 도구. 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은 물리적인 형태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데이터가 가치와 신뢰를 대표하며 전 세계를 순식간에 오고 가죠. 1000년 전 실크로드의 양피지 위를 오가던 그 약속이 지금은 빛의 속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000년 전 실크로드에서 시작된 이 작은 아이디어는 결국 돈을 시공간의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금융혁신들은 과연 미래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